솔직히 모델 같은 외모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애미지, 토레넨스, 비게모스에 딱 해당하는 말 자상하게 잘하는 거나 상냥하게. 그저 평범하게 다가와 소소하게 일상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여성들. 그녀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닿는 그곳엔 항상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팅 어플이 있는데 친구 추가를 하셨어요. 이런 어플이 광고가 계속 뜨길래 깔고 당일인가 그 다음날에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소개팅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남사친 구하는? 라는 채팅 어플.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팅 앱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여성들을 만나온 그 남자. 성호 씨는 1년 전부터 자신을 그 남자라고 착각한 여성들에게서 수많은 항의 메시지와 연락을 받으면서 피해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피해받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도용하시는 분한테 사기를 당했다. 뭐 누구는 100만 원 잃었다, 소액을 잃었다, 누구는 1000만 원 잃었다. 사람들이 피해 입은 액수가 크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세요? 한 분은 1억이라고 했었고요. 1억이요? 네. 우리가 만난 여성들 역시 남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맡았다가 오히려 큰 빚만 떠안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얼마예요? 그래서 피해액이? 90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 피해 금액이 1164만 원. 3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그렇게 피해를 봤었던. 토탈해서 4천 정도? 남자와의 만남이 빚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여성들. 이름도 얼굴도 속인 채 사라진 그 남자의 정체는 뭘까? 채팅방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을 미끼남이라고 불러요. 미끼를 던지는 남자, 미끼남. 피해자들은 미끼남이 데이팅 앱에서 처음 여성을 만나면 반드시 제안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술팀이 한 거여서 엄청 많이 포인트를 충전을 해놨는데 현금화할 수가 있대요. 철없을 때 가입한 성인 채팅 사이트에 잘못 충전해둔 포인트가 있는데 곧 소멸된다는 겁니다. 현금화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른 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미끼남. 여자한테 환산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 받아줄게 그냥 선심으로.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호의를 보이면은 미끼남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는 순간 마치 거미줄 같은 촘촘한 덫에 걸리고 만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이해지인가? 그게 소멸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환전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피환전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업을 해야 한다고. 등업을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니 VIP 등급으로 입금을 처음 97만 원을 하라 그래서 돈을 내고 이제 받으라 했더니 은행이랑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고 모든 거 500만 원을 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출금을 할 때 계좌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계좌번호를 저는 분명히 맡겼었는데 그 계좌번호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법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그래요. 너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너 다시 가입하고 VIP 등업도 다시 하고.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우린 제보자들이 수일간 미끼남과 나눴던 대화와 기록들을 모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특히 이런 고도의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형태들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이 미끼꾼, 사기꾼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피해자가 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뭔가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 유연성 있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내가 그 피해를 입는 것조차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보니 미끼남은 여성들이 고민을 하는 순간마다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환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혼란해할 상대를 안심시켜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한 요구까지 이어간다는 미끼남. 너 입금한 건 안 아까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서 500만 원 좀 어디서 구해봐.
뭐 대출을 받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 나는 너한테 돈을 다 줬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손해볼 것은 없지만 저 사람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포인트로 들어온 것을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실제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믿게 남들이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너의 잘못 때문에 지금 한전을 할 수는 없게 됐다. 거기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끼남이 피해자들을 유인해 데려갔던 채팅 사이트. 과연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맞는 걸까? 우린 관련 업계를 잘 아는 사이트 개발자와 함께 제보자들이 피해를 받던 채팅 사이트들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화면에 위치해 있는 환전 신청 리스트. 사용자들에게 정상적인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가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받았다는 포인트는 어떻게 충전되고 거래되는 걸까? 이걸 뚫어서 제가 직접 지급을 한 거거든요. 간단한 숫자 조작으로 마치 포인트를 선물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렇게 포인트가 넘어오는 과정을 보고 거액의 돈이 자신에게 맡겨졌다고 믿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검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30만 원 넣어놓고 그러면 계속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업자 번호도 있고. 이 사업자 번호를 검색을 해보셨어요? 네. 그 국세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못 믿겠다고 하자 사이트의 팀장이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든 본인의 사진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우린 실제 사업자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이트의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그 황대 있나요? 네. 저 SBS 서정원 PD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선생님 이름으로 돼 있어. 네? 근데 저 피해자예요. 그래서 법인 도용이고 누가 선생님을 고소한 거예요? 집까지 와가지고 육도 먹고 전화하려고 육도 많이 먹었어요. 1년 전부터 본인도 모르는 피해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했다는 겁니다. 우린 제보자들이 채팅 사이트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진들을 모아 전문가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인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이게 조작됐구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요. 자간을 못 맞춰요. 자간하고 이 행과 열을 못 맞추고 있어요. 텍스트로 그냥 자기가 입력하다 보니까 계엄 연월이라든지 주소지라든지 이런 걸 다 싹 다 바꿔놨어요. 피해자가 받았다는 상담 팀장의 신분증 역시 주민번호와 주소를 조작한 가짜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증 할 때 주자 앞에 바로 밑에 글자가 바로 내려와요. 이렇게 첫 번째로. 근데 이 신분증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름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지선 씨가 받았다는 상담원의 신분증만큼은 한눈에도 가짜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돈을 입금을 해주셔야 저희가 입금을 하죠. 그 말만, 같은 말만 몇 개월 동안 무한반복을 한 거예요. 이 라는 그 여자가 자기 신분증까지 보여주면서 저한테 만약에 입금 안 되면 자기하고 같이 검찰 가서 고소를 하자고. 이번에는 될 거니까. 조작의 흔적이 없는 신분증. 그곳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지선 씨에게 신분증을 보냈던 상담원의 정체는 뭘까? 그런 소개팅 어플이나 그런데 해외 업체에서 일하신 적... 아니요, 그 얘기는 제가 다 한 건데요. 네? 제가 다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소개팅 어플로 남자를 만나서 여자밖에 안 된다. 이래서 저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신분증을 왜 보내셨어요? 그쪽에서 먼저 다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멈춰가지고 돈 달라게 해줄 테니까 달라고. 이라는 어플 알아요? 거긴 것 같아요.
채팅 사이트 측은 채팅 환전 사기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다시 또 다른 여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그때서는 소개팅 앱을 통해 환전 사기, 성착취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방송을 통해 채팅 사이트 사기 피해자를 찾는 제보가 나가자 수많은 제보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연락을 해온 사람들 중에는 남성 제보자도 있었습니다. 현재 채팅 사이트에서 금전 요구를 받고 있다는 김준우 씨. 일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무슨 환전 사이트에 돈을 2,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소멸이 3일이라는 시간밖에 안 된다. 자신의 포인트를 전부 넘겨받기 위한 등업 비용으로 준우 씨에게 50만 원을 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린 사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상담원이 준 계좌번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돼 이미 8건의 피해 제보가 등록된 계좌였습니다. 송금을 시도해보니 계좌주 강 씨의 이름과 함께 회사 이름이 표시됩니다. 우린 해당 회사를 찾아가 계좌주 강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기를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받은 계좌번호가 선생님 계좌번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선생님이 이 사기꾼들이랑 무슨 관계인가 싶어서. 아, 잠깐만요.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강 씨가 알지 못하는 입출금이 우리가 만나고 있던 그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히 강 씨가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내 통장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입출금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3월 24일부터 거래가 많았고요. 이체 반복인데 이거를 모신다는 거예요? 예예. 일단 고객이 이 계좌에서 입출금된 거래, 입출된 거래만 하더라도 1억 7천이 넘거든요. 아 1억 7천요? 아 골 때리네요. 강 씨도 모르는 사이 5일 동안 그의 통장에서 125건의 이체 내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장은 법대길로 사용이 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사용 안 되게 계좌 지급 정지해드릴까요? 예예. 어쩌다가 강 씨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쓰이는 대포 통장이 된 걸까? 이 통장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셨거나. 이게 이성희 씨인가? 이게 OTP 가르쳐주면 나한테 대출 승인해준다 하더라고요 자금. 이 사람이네. 자칭 이승이라는 대출 상담사에게 계좌 정보를 말해준 적이 있다는 강 씨.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 수익 세탁을 위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겁니다. 빨리 신고 먼저 하라는 은행원의 말에 강 씨는 제작진과 함께 근처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분명 신고로 이게 통장에서 돈이 1억 한 7천만 원이 왔다 갔다 그런데 또 지나왔네 이 사람. 강 씨의 통장이 거래 정지되자 이승이라는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예 여보세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는 안 되고. 아, 네 일이 바빠가지고. 아, 핑계 대지 말고요. 통장을 왜 비밀번호 다 바꾸셨어요? 거래 정지 시켜놓고. 저는 공사자금 들어가야 돼. 지금 가져가신 게 120에 500에 620 가져갔어요, 하나 자금. 아, 내가 그걸 빼갔어요? 지금 통장 비밀번호 다 보셨잖아요, 500에. 모르는 척을 해요. 분위기 바꿔놓고. 아, 비밀번호 안 바꿨어요? 예, 안 바꿨는데. 시켜놨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 아니다 하고 그냥 뭐, 자기 분리하고 말 안 하고 연락 안 받고 하면 세상 왜 그렇게 살아요? 제보자 준우 씨가 사이트에서 받은 계좌 정보는 불법적으로 범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대포 통장이 아니라 도용된 일반인 계좌였던 겁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게요.
제가 무조건 이거는 조직인데, 왜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우선 대포 통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혹할 만한 것들을 누가 또 잘 선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 사이트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마케팅처럼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짜거나 이런 기획이나 이런 대면을 하는 팀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봤을 때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채팅 완전 사기에 이용된 통장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 340개의 대포 통장을 중국 범죄 조직에 제공한 국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140억 원.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사기 조직의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했는데 그중에는 채팅 환전 사기 피해자의 돈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채팅 환전 사기 피해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은 최근 들어서는 바로 계좌도 막아주고 더 이상 그 피해를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이 범죄는 뭔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그거를 해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경찰서에서 왜요? 아직 뭐 그런 제도가 없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현행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으로 가장한 사기 범죄는 지급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채팅 환전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고 가상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재화의 공급을 제공하는 가장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절대 현금화 시킬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포인트예요. 완전 다 가짜거든요. 데이팅 앱을 통한 환전 사기 범죄의 경우 그 도구로 쓰인 가짜 사이버머니가 재화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법의 빈틈을 노려 설계된 진화된 사기 범죄인 겁니다. 사기 조직이 수법을 다양화했을 뿐이다. 같은 조직이 단순히 중고나라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도 하고 이런 채팅방 사기도 하고 조직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처음부터 이 명백한 사기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를 당연히 확대해야 피해자분들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팅 환전 사기를 신종 사이버 사기 범죄로 분류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경찰. 사이버 사기, 그리고 사이버 금융 범죄,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범죄들을 다중 피해 사기로 정의해서 다중 피해 사기 대응 추진단을 꾸려서 지금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힘을 실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긴급 조치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입법 정책자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취재를 위해 들여다봤던 채팅 환전 사기 사이트들. 그곳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 조직들이 끊임없이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4월 9일 1시 31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은 곧 빠지게 될 지옥을 모른 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